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귀국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부를 구상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일단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두동강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귀국을 할지를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민족운동가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어떤 좌우익 성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정 세력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익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남한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나 혹은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민족들, 김일성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좌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북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소련은 자신들을 지지했던 한반도의 좌익 세력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물결 표시로만 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예요. 네. 근데 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지역을 통치해 나가죠. 남한 지역에서는 미군정에 의해서 통치가 됐기 때문에 미군정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그래서 임정 세력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미군정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여운형 세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운형은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치안 담당도 하고 세금 담당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을 꾸준히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여운형이라는 인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는 좌익과 우익만 설명을 했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이 컸다면 우리 역사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도가 힘이 세야 뭔가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도가 힘이 약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미군정이나 소련에서도 이 중도 세력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세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중도 세력들이 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도 세력이나 우익, 요 세력들은 미군정이 둘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둘 다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이게 포인트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계속 남북 분단으로만 내버려 둘 거냐, 이럴 순 없겠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에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세 개의 나라의 외상이라고 하면은 뭐 외교부 장관 이런 급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정해진 세 개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내용들이에요. 시험지 냈어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찌되었든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수립을 할 거다. 통합된 하나의 민주 임시정부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일단은 지금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미국, 영국, 우익진영과 중국, 소련, 좌익진영의 네 나라가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탁 통치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잠깐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잘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해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용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동아일보의 오보라고 하면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죠. 그래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라고 한반도 남쪽 지역에 전달이 됩니다.
자, 이 동아일보의 오보를 보기 전에 과연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느꼈던 반응, 결사반대죠. 결사반대. 왜? 3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느냐? 그것은 싫다라고 해서 결사반대할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제안한 이 신탁 통치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남한 지역에 전파가 되면은 미군정에 대한 악감정도, 불만도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동아일보에 잘못 보도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증이 없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확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동아일보의 오보가 우리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역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이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좌익은 맨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익처럼 반대를 했어요. 왜? 우리도 우리 민족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인 신탁 통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첫 번째에 뭔가 초점이 꽂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만 지나면은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대. 그러니까 다른 이미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 통치를 좀 받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찬탁이 되고요. 우익들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 김구 세력들, 김구계열,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이라고 해서 친일파 세력들이 중심이 된 당시에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은 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세력은 반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두 세력 간에 격렬하게 대립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뭔가 좌우익이 결합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오보에서 시작이 돼요. 어찌되었든 찬탁과 반탁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한민당이라는 조직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한 대로 친일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군정이 자신들이 남한을 통치해야 하는데 정보가 없죠. 미국은 와본 적이 없어요. 남한에. 일본 갔다가 이제 막 한반도 온 거야. 정보가 없으니까 당장에 통치를 누구한테 맡겨야 하느냐. 이미 일제강점기 때 뭔가 행정 역할을 했던 그런 친일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대부분 복귀시켜요.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난 살았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어떤 프레임을 바꾸느냐?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입장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김구, 이승만 이 세력들과 함께 반탁을 부르짖으면은 우리는 자주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더욱더 이 대립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반도에 전파되어서 나타났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는 해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